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확률 분포 일종인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고 이항 분포라고까지 얘기했던 것과 조금 차원이 달라지는데, 이것도 이제 분포는 분포니까 여기서 첫째 후보들을 얘기할 수 있고 둘째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후보들은 후보들 차원에서 뭔가 차원이 달라지냐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의 후보들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죠. 응? 뭐 1, 2, 3, 4, 5, 6 아니면 0,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의 후보들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 실수 전체. 실수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게 열린 구간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실수 전체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실수 전체고, 가능성이 뭐냐면은 가능성은 어떻게 이 가능성이 나타나냐? 이렇습니다. 좌우 대칭인 종 모양. 좌우 대칭인 종 모양. 아주 직관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식도 나오긴 해요. 식도 나오긴 하는데 그 식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고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좌우 대칭 종 모양.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실수 전체가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나오는 확률 변수. 이게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여러분 이런 거 봐왔죠?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을 그린 겁니다. 좌우 대칭 맞아요? 괜찮네. 좌우 대칭이 종 모양. 그럼 이게 이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요 아래 면적이 이제 1인 거예요. 요 아래 면적이. 아까는 이 가능성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 요 확률 합이 1이잖아요. 확률 합이 1. 그 다음에 뭐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러면 요 합이 1입니다. 확률의 합이 1인데,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이산적으로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한 거니까 요 아래 면적이 1이 되게끔 나타나는 겁니다. 아래 면적이 1이 되게끔. 이게 이제 좌우 대칭 종명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과 그 가능성이 이렇게 나타났다면은, 여기서 평균 질러볼까요? 평균 어디 있겠어요? 평균. 좌우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가운데 평균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이고, 그리고 또 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로 나타났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평균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바뀌면은 이 좌우 대칭인 이 대칭축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평균이 줄으면 이 대칭축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평균이 커지면은 대칭축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어떤 정규 분포냐,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평균이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겁니다. 평균이 다르면 다른 정규 분포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면은, 평균이 같다 하더라도, 자, 이런 식의 분포. 평균이 같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래 면적 1이니까 이게 좁아지면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흰색 분포하고 파란색 분포하고 둘 다 정규 분포라고 칩시다. 둘 다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인데, 흰색하고 파란색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으로 몰려 있는 정도가, 누가 평균으로 더 몰려 있죠? 파란색이 평균으로 더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흩어진 정도는 누가 크겠어요? 흰색이 당연히 크겠지. 바로 상대적으로 파란색보다 흰색이 분산, 즉 표준 편차가 더 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에 따라서도 어떤 정규 분포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이 평균하고 표준 편차 혹은 평균하고 분산에 의해서 어떤 정규 분포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이항 분포냐를 결정하는데 시행 횟수하고 이 확률 P값에 의해서 어떤 이항 분포냐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어떤 정규 분포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평균이 어떠냐, 분산이 어떠냐, 이것에 의해서 어떤 정규 분포냐가 결정되니까 이걸 표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n은 여러분 정규적인, 뭐 정상적인 그런 단어가 뭐죠? 똑바로 서 있는, 노멀입니다. 노멀. 우리 노멀 하다 그러잖아요. 노멀입니다. NORMAL. 노멀의 이니셜 따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요 얘기가 확률 변수 x가 따른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그걸 알려주면은 분포를 다 파악한 겁니다. 후보들과 가능성을 다 파악한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파악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이제 통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뭘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BNP라고 있을 때, 여기 BNP라고 있을 때 N이 있을 자리에 여기 M이 있는데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P가 있을 자리에 시그마 제곱이 있는데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NP를 쓰는 이유는 N값과 P값을 알면은 이항분포가 결정되니까 이렇게 쓴 것이고, 여기서 평균과 분산을 쓴 것은 그걸 알면은 어떤 정규분포인지가 결정이 되니까 이제 그걸 쓴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정규분포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제 표준화랍니다. 표준화. 여러분 이제 표점이 이제 점수를 표준하는 거잖아요. 표점의 목적이 뭐예요? 선택 과목 차이가 있으면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날 텐데 그것을 마치 동질적인 성격의 시험인 것처럼 보정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게 바로 표준화입니다. 여기서 표준화를 하는데 표준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평균을 똑같이 빼죠. 평균을 빼. 평균을 빼. 평균을 빼면은 어떻게 되죠? 다 평균이 0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평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원의 점수 분포가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지원의 점수 분포가 있단 말이야. 그걸 똑같이 다 평균을 빼. 물원 시험 본 학생들의 물원 평균 점수를 다 빼. 지원 시험 본 학생들의 지원 평균 점수 싹 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균을 다 0으로 만드는 겁니다.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평균만 0으로 만든다고 해서 동질화 되진 않죠. 왜?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뭐 하냐?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겁니다.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눠. 이래 가지고 표준화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준화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했을 때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얘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이렇게 표준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냐. 이거 먼저 써볼까요?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x-m은 어떤 분포를 따를까요? 한번 질러보세요. 다 똑같이 평균 뺐습니다. 흩어진 정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흩어진 정도도 안 바뀝니다. 평균이 어떻게 돼? 제로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 빼고 나서 시그마로 또 나눠. 시그마로 또 나누면은 이것은 어떤 분포를 따를까요? 정규분포를 따르긴 할 텐데 평균이 0이고, 자 시그마로 나누기는 아까 이거 시그마로 나누면은 아까 A 배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A 배 했을 때 분산이 A 제곱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시그마분의 1을 한 겁니다. 시그마분의 1. 시그마분의 1을 곱한 것이니까 분산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되겠지. 분산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분산이 1로 바뀌는 겁니다. 표준 편차도 물론 1로 바뀌는 거죠. 루트 씌우면. 자, 이게 바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혹은 표준 편차가 1인.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 이게 바로 표준 정규분포. 표준화된 정규분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걸 표준화하면 장점이 뭐냐? 표준화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 다 알아버린다는 얘기죠. 자,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되면은 평균이 0이니까 이게 0인 것이고, 표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값이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이게 대략 34%다. 이런 걸 다 파악해버린다는 거예요. 0부터 2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대략 48%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값이 표를 보고, 여러분 이 수치 외울 필요 없고요. 표로 다 줍니다. 근데 이 표를 보고 그걸 이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런 값들을 다 파악을 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표준화하기 전에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 가운데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평균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이제 m 플러스 이게 요만큼이 시그마, 요만큼이 표준 편차가 돼가지고 m 플러스 시그마 평균부터 이제 1 플러스 1 시그마까지 들어갈 확률이 34%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표준화를 하고 나면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3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이 표준화된 정규분포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대략 68%가 된다. 표준화하기 전에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플러스 시그마까지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68%다. 근데 이제 m 쓰고 시그마 쓰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표준화 해가지고 그걸 수치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준화의 강점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만 더 하고
저기 잠깐 화장실 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 우리가 이항분포 얘기를 하고 정규분포 얘기를 했는데 이게 희한하게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게 됩니다.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게 되는데 시행 횟수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n이 커질수록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점점 근사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대학 가서 통계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립니다. 식으로 아주 증명이 돼버려요. 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한지 증명이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확통에서는 그것을 예시로 보여줘요. 어느 정도 보여주냐면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1이 나온 횟수, 그건 확률 변수가 되겠죠. 확률 변수 x가 됩니다. 0부터 10까지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질러보면 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10번 정도 던지면은 1이 나온 횟수가 어느 정도일 것으로 기대가 돼요? 6분의 10, 2도 안 됩니다. 기대값이 2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분포가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1이 나온 횟수, 그거는 0부터 10까지 다 가능한데 평균이 2도 안 되니까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나타나지. 되겠어요? 이게 이제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1이 나온 횟수, 그 확률 변수의 분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시행 횟수를 늘리잖아요. 이걸 시행 횟수를 30번을 한다. 30번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30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가운데로 몰려 들어갑니다. 50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좌우대칭, 50만 돼도 거의 좌우대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시행 횟수를 점점 키우게 되면은 정규분포로 점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고, 이걸 여러분이 이제 식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점점 커지면은 x가 정규분포에 점점 근사한다. 근데 여러분이 근사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물결에다가 a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니 그런 뜻입니다. 근사적으로, approximately, 근사적인, ly 붙여서 부사, 근사적으로 확률 변수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기대값은, 그럼 여기다 이제 평균하고 분산을 쓸 거 아니에요? 평균하고 분산을 쓸 건데 이건 우리 이미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x가 bnp를 따를 때 그 기대값이 np라는 거하고 분산이 npq라는 것은 이거는 근사적으로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확정된 값입니다. 기대값하고 분산 확정된 값인데, 그래서 이 기대값이 여기 평균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분산이 여기 이 자리에, 이 분산 있는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을 기억해 주시라. x가 bnp를 따를 때 시행 횟수가 커지게 되면 이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평균 자리에 np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분산 자리에 npq가 들어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여기서 이제 모집단과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관계, 그다음에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것은 이러면 그 여론조사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19세 이상 유권자가 몇 명 되려나요? 뭐 4천만 명을 칩시다. 19세 이상 유권자가 4천만 명인데 그 4천만 명의 의견을 알고 싶어. 근데 4천만 명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할 수 없단 말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그래서 샘플을 뽑습니다. 샘플이 표본입니다. 표본. 표본을 뽑아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러니까 이 4천만 명의 모집단이 있단 말이죠. 4천만 명의 모집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통 여러분 우리가 저기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한 1,000명 정도 합니다. 통상 한 1,000명 안팎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표본을 뭐하러 뽑아요? 표본을 뽑아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아서 그걸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행위를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인 것이고,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성질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추정. 이게 추정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통계학의 본령이에요. 모집단의 성질을 파악하고 싶어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인데 이게 통계학인데 근데 이제 통계학이 왜 확률이랑 결합이 되는 것이냐. 표본을 뽑을 때 누가 뽑힐지 모르는 거야. 이게 확률적인 일이다 그 말이죠. 또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추정할 때도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신뢰도가 95%라는 동, 신뢰도가 99%라는 동. 그래서 이제 확률이 통계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확통 하는데 모집단과 이제 표본의 의미는 알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 표본 평균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표본 평균. 일단 표본 평균은 표본을 n개를 뽑잖아요. 여기서 이제 n개 일반화해 봅시다. n개의 표본을 추출합니다. n개의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그걸 싹 더해서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입니다. 이건 어렵지가 않죠. 말 그대로. 근데 이제 표본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n개의 표본을 뽑잖아요. n개의 표본을 뽑으면은 자, 첫 번째 표본 x1 아래 첨자 1을 써 가지고 두 번째 표본 x2 자, 이런 식으로 xn 해 가지고 요 합을 n으로 나눈 것을 표본 평균, 여러분 평균할 때 평균 속도 할 때 바를 쓰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x 바로 이렇게 표본 평균을 씁니다. 이게 표본 평균입니다. 이거 별거 없어. 이거 별거 없는데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건 뭐냐? 이거 왜 대문자로 쓰지? 얘는 또 왜 대문자로 쓰지? 자, x1, x2 한 개 한 개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n개의 표본인데 하나하나의 표본을 왜 대문자로 쓰고 있을까요? 누가 뽑을지 모르잖아. 그죠? 누가 뽑힐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의 표본을 뽑았을 때도 그 시행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한 개의 표본 자체가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표본 평균도 당연히 확률 변수가 되지. 왜? n개가 뭐 누가 뽑힐지 모르잖아요. n개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평균을 구한다면은 n개의 표본을 뽑을 때마다 사실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그 시행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표본도 확률 변수인 것이고 표본 평균도 확률 변수인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뭘 정확히 구분해 줘야 되냐면 자 모집단의 분포라는 거하고 모집단 이제 모집단을 보통 x로 나타냅니다. 모집단의 분포하고 그 다음에 표본 한 개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x1이니 x2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해서 xi라고 할게요. xi 이제 하나의 표본입니다. 이제 i 번째 표본인 것이죠. 한 개의 표본. 이 표본 한 개의 분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표본 평균 x 바에 분포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집단의 분포하고 표본 한 개 분포는 일치합니다. 언제나 일치합니다. 근데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진데 이제 여러분 이제 직관하고 어긋나는 것이죠. 표본 한 개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가 똑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랜덤하게 한 명을 뽑아요. 임의로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5천만 인구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의 나이 그것은 확률 변수인가요? 확률 변수지. 몇 살짜리가 뽑힐지 모르잖아. 시행 결과 하나로 정해지지 않죠. 그러면 그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첫째 후보들 둘째 가능성. 임의로 한 명을 뽑았어. 그 걔의 나이 혹은 그분의 나이 어떻게 돼? 첫째 후보들 0세부터 최고령까지 다 가능하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확률이 제로는 아니지. 0부터 최고령 몇 살이려나? 한 115세 된다고 칩시다. 0세부터 115세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성. 0세일 가능성이 뭐겠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0세 인구의 비율이겠지. 그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말이에요. 임의로 뽑은 한 명이 1세 아이일 확률.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세 아이가 차지하는 비율이겠지. 표본 한 개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같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걔의 나이가 될 수 있는 후보들과 그 각각의 가능성은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연령 분포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표본 한 개의 분포하고 모집단의 분포는 언제나 같습니다. 언제나 같아. 그러니까 이 모집단의 기대값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면은 이 표본 한 개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기대값하고 똑같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표본 한 개의 분산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분포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기대값하고 분산이 같다고 해서 분포가 같은 건 아니지만 분포가 같으면 모든 게 같다니까요. 분포 같으면 데이터셋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표본 한 개도 당연히 같은 분포가 된다. 그래서 기대값과 분산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힘든데 표본 평균의 분포는 확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걸 내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집단이 이제 4천만, 5천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모집단이 6개로 돼 있어. 주머니 속에 1, 2, 3, 4, 5, 6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내서 수를 보고 다시 집어넣고 또 하나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집단이 6개로 구성되는데 2개 표본의 크기가 2인 이런 표본을 추출한다고 합시다. 2번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주사위 2번 던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죠? 하나 뽑으면 주사위 한 번 던지는 거하고 똑같고 집어넣었다가 또 뽑으니까 2번 뽑게 되면은 주사위 2번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 뽑았을 때 나온 숫자 x1 다시 집어넣었다가 두 번째 나온 숫자 x2 이게 표본 2개. 그것의 평균 이게 표본 평균입니다.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x1 자 모집단의 분포 어떻게 돼요? 모집단의 분포는 1부터 6까지가 6분의 1씩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1부터 6까지 6분의 1씩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게 되죠. 이게 모집단의 분포입니다. 표본 한 개 분포 이런지 알겠죠? 표본을 한 개 뽑으면은 걔가 어떤 값을 가져? 1, 2, 3, 4, 5, 이게 6분의 1씩으로 똑같은 가능성을 갖잖아요. 그 얘기야 모집단의 분포하고 표본 한 개 분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표본의 크기가 2개인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한번 따져볼까요? 먼저 x1이 1, 2, 3, 4, 5, 6 중에 어느 하나로서 6분의 1씩의 가능성을 갖습니다. x2가 1, 2, 3, 4, 5, 6으로 6분의 1씩의 가능성을 갖습니다. 그럼 이 둘의 평균이 최소 1에서 평균 최대 6까지 나오겠죠. 근데 표본 평균이 1이 될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36분의 1입니다. 그죠? 36분의 1. 다음 2, 1 나오거나 1, 2가 나오면 표본 평균이 1.5겠죠. 표본 평균이 1.5가 될 확률 36분의 2.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 36분의 3. 표본 평균이 2.5가 될 확률 36분의 4.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3이 될 확률 36분의 5. 표본 평균이 3.5가 될 확률 36분의 6. 표본 평균이 4가 될 확률 36분의 5 다시 36분의 4 이제 0.5씩 커져가면서 36분의 3, 36분의 2, 36분의 1 이렇게 되어간다는 얘기지. 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얘와 비교를 해보세요. 모집단의 분포, 표본 한 개의 분포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는 자 1부터 6까지 0.5 간격으로 36분의 1, 36분의 2, 36분의 3, 36분의 4, 5, 6, 5, 4, 3, 2, 1 이렇게 표본의 크기가 2만 돼도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분포가 나타나 버린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네?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마치 뭐 여러분 이거는 표본 평균이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혹은 여러분 이게 이제 n이 2니까 종 모양은 아직 안 나타나죠. n이 2니까 종 모양은 안 나타나는데 n이 조금만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종 모양으로 바뀌어가. 모집단의 분포는 종 모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뭐 여러분 마치 이러잖아요. 네, 물리는 잘 모르지만은 상대성 이론이 우리 인간의 직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며. 그냥 자연이 그런 거라며. 마찬가지. 우리 직관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모집단의 분포하고 상관없이 표본의 분포, 표본의 평균을 해서 그 분포를 따져보면은 표본의 크기가 글쎄 2만 되는데도 이렇게 좌우 대칭 3 모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N3, N4 표본의 개수를 점점 조금 늘려가잖아요. 이러면은 진짜 종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성질입니다. 이게 표본 평균의 분포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 그런데 여러분 이제 표본 평균이 하나의 확률 변수로서 분포를 갖기 때문에 그 기대값과 분산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x바 표본 평균의 기대값. 여러분 이게 말이 헷갈려요? 평균이 기대값이라며. 근데 표본 평균의 기대값 이게 말이 돼? 말이 된단 말이지. 왜? 표본 평균 자체가 확률 변수니까.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집단을 x로 나타냈을 때 이 모집단의 기대값 여러분 이 모집단의 기대값은 확률 변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의 평균 연령 그게 기대값이야? 시행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와? 아니죠. 하나로 정해져 있지.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를 뿐이지. 이제 인터넷 찾으면 나오겠지. 평균 연령이.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 평균은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하나의 확정된 값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확정된 값이야. 근데 표본 평균은 누가 뽑힐지 모른단 말이지. 누가 뽑힐지 모르니까 시행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확률 변수이면 그 기대값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x가 확률 변수이면 그 기대값을 생각하는데 그 기대값 자체는 확률 변수는 아닌 겁니다. 근데 표본 평균은 이거는 확률 변수기 때문에 또 그 기대값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산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 여러분 이 예를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됐어요? 3.5죠. 1, 2, 3, 4, 5, 6, 6분의 1식으로 가능하니까 기대값 3.5입니다. 그죠? 기대값 3.5. 요 기대값 어떻게 됐어? 좌우 대칭 3모양이니까 기대값 3.5가 되는 겁니다. 기대값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모집단 전체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이게 얼마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느냐라는 거하고, 표본 평균, 뭐 표본의 크기가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평균 내고, 자, 2개 뽑아서 평균 내고, 2개 뽑아서 평균 내고, 2개 뽑아서 평균 내고, 2개 뽑아서 평균 내고, 그 기대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같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기대값, 모평균과 똑같다. 라는 얘기고, 요거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결론을 외우시고, 아 뭐 그렇겠네. 그렇겠네. 그리고 이제 외우시고. 그래서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그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것도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집단이 흩어진 정도에 비해서, 이게 비교해 보면 모집단이 흩어진 정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상대적으로 얘가 평균 주위에 몰려 있는 정도하고 얘가 평균 주위에 몰려 있는 정도하고, 전자 후자 누가 평균 주위에 몰려 있어? 후자가 더 몰려 있잖아요. 그렇잖아. 3모양이 나오니까 얘가 더 몰려 있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이게 작단 말이지. 모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에 비해서 표본 평균의 분산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진다 그 말. 가운데 쪽으로 쏠리잖아. 이게 이제 희한한 특징인 겁니다. 얼마만큼 쏠리느냐? 표준 편차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n으로 나눈 만큼입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저기 1분도 안 걸리니까 식으로 보여드릴게. 예? 왜 표현 평균의 기대값이 왜 모평균과 똑같고 표현 평균의 분산이 왜 이걸 딱 n으로 나눈 만큼인지 식으로 금방 나옵니다. 왜? x 바를 아니까.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서 기대값을 구해보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x 바의 기대값을 한다. 그럼 일단 x 바 자체가 이거니까 여기에 이제 기대값 x1, x2, xn까지 다 합쳐서 n으로 나눠서 기대값을 할 거라고. 근데 기대값이라는 연산의 특징이 뭐였냐면 아까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은 a배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 n분의 1이 n분의 1로 나오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x1부터 xn까지 합의 기대값은 x1의 기대값부터 xn의 기대값까지 다 합친 것이 되겠죠. 이게 이제 기대값이라는 연산의 특징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뭐예요? 표본 한 개의 기대값이나 표본 한 개의 기대값, 표본 한 개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와 똑같으니까 표본 한 개의 기대값은 이게 다 m이야. m이 몇 개 있어? n개 있는 거야. m이 n개 있고 n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m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다음 요것의 분산은 어떻게 되냐? 분산은 x 바라는 게 x1부터 xn까지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눈 것이니까 이거겠죠 당연히. 이건데 n분의 1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산에서는 제곱이 돼서 나온다고요? 제곱이 돼서. 그래서 이게 n제곱분의 1로 나옵니다. n제곱분의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x1부터 xn까지의 합의 분산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x1부터 xn까지가 각각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독립시행 경우에 이게 vx1부터 vxn까지 vx1부터 vxn까지 합을 n 제곱으로 나눈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1의 분산은 뭐라고? 모집단의 분산과 똑같다니까요. 표본 한 개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그마 제곱이 n개가 있는 거야, 분자에. 시그마 제곱이 n개 있는데 n 제곱으로 나누니까 분모에 n이 하나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유도 과정은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유도는 몰라도 되고 요거 외웁시다. 요거. 모집단의 기대값과 분산을 할 때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일치하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일치한다. 그럼 틀린 말이지.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모평균과 일치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제 표준화하는 과정이 만약에 모집단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m 시그마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n개의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 평균은 어떻게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에 점점 가까이 가는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뭐 빼박이죠, 빼박. 표본 평균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뭐 m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분산이 n으로 나눈 것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 모집단을 표준화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집단을 표준화하게 되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고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그게 이제 표준 정규를 따르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표본 평균을 표준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평균을 뺍니다. 근데 이것은 표준 편차가 뭐예요?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었을 때 이게 표준 정규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준화를 할 때 m 빼고 시그마로 나눈다. 그러면 틀리기 쉽겠지.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래야지. 예? 여기 시그마로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는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뭐 표준화를 할 때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뭐 도리가 없네. 미안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